자, 오늘 이 관훈 토론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또 이런 질문도 들어갔어요. 한겨레 신문의 정치부장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한 비대위원장님, 아니 말이에요. 그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리하게 영장을 쳐서 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결국 영장이 기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취지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뭐라고 답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제1야당에 대해서 좀 무리하게 구속수사를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시스템에 대한 문제였던 것이고요. 결국 민주당에서도 찬성해서 통과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앞선 과정이 대단히 여러 가지 그 히스토리들이 짚어봐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국회에서 몇 달 전에 공언했었고요. 그런데 그걸 뒤집었고 정치력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단식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찬성해서 가결이 됐습니다. 사법적인 가부의 문제는 판사 한 명의 판단에 다른 문제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의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충분히 영장 청구가 돼야 되는 문제고 그걸 정치적인 책임과 결부시킬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법적으로는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저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친 것은 뭐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이런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서재현 대변인께서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네, 저도 뭐 장점의 화두니까요. 먼저 칭찬해드릴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청출어람이다. 청출어람이다. 그렇죠. 눈에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 후배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는 저렇게 뭐 여러 가지 리스크도 있고 하지만 국민들 앞에 생방송으로 방송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대담합니다. 대담, 녹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청출어람이고 저렇게 국민들과 소통, 그것도 생방송으로 굉장히 잘하신 거고 다만 단점은 말씀드리지만 그 말씀하는 취지 내용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단점이에요. 이 부분은 이재명 당대표나 대다수 국민들은 검사 독재라고 만약에 사법부 독재라고 하면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수사화해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는 것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모든 권력을 다 동원해서 수사를 해서 구속을 감옥에 넣으려고 했지만 안 된 것이죠. 왜냐? 사법부에서 그것은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독재 이야기한 것이 많은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도 동의하는 것이 공당의 대표도 당원들이 선출한 게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왔나요? 김기현 당대표가 뽑은 당대표 SNS 글 쓰고 왔잖아요. 이런 것이 검사 독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시스템 문제. 그러니까 검사가 다 독재가 아닙니다. 친윤 검사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는 저희 지인들도 이해합니다. 너는 왜 자꾸 방송 나오면 김건희 하냐. 이제는 압니다. 도대체 검찰은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부인 왜 수사 안 하냐. 그런 문제를 이제는 저보고도 더 강하게 하라는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오늘 또 사실 비대위원장보다는 약간 법무부 장관 약간의 톤이잖아요. 이제 진짜 비대위원장의 어떤 질문과 답변 해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관훈 토론회에서 제가 한 1시간 40분 정도 길게 진행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재명 대표를 실명으로 거론하는 데 이어서 민주당의 뭐 현역들 지금은 민주당은 아니나 민주당 출신이었던 의원들의 실명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총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실명이 등장할 겁니다. 들어보시죠. 저쪽은 정청래, 임종석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저는 그 논란도 감수하겠습니다.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더 서울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이번 총선 내에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송영길, 윤건영,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과연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청렴합니까? 우리 정상적인 정치인의 기준에 봐서도 저는 그 부패의 문제가 이미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 의원이 다음 상대는 누구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분 참 말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패배의식에 있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파이팅 있게 싸울 것이고 그런 식의 시도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글쎄요, 최수영 평론가님 오늘 더불어민주당 진영의 인사들 실명을 컥 집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무슨 생각으로 저들의 실명을 거론한 것일까요? 총선 전략이죠. 총선 전략. 근데 제가 앞서서 잠깐 좀 앞에 이제 그 말씀 주셨던 한동훈 위원장이 질문에 대해서 알면서도 모른 체 한다는 그래서 답변만 잠깐 제가 드리고 갈게요. 예. 사실 그건 뭐 지금 그렇게 그 애둘러 하는 화법으로 그건 봐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불리한 질문을 피하고 엉뚱한 답변하는 건 이재명 대표 특기 아닙니까? 동문서답형 답변. 이를테면 뭐 본인에 대해서 사법 혐의를 물으면은 국민의힘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나요? 이렇게 묻는 그런 동문서답형 화법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거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 어떤 우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6명의 실명을 거론한 거 사실 이 6분들 중에 실제로 지금 감옥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지금 1심에서 유죄형 받으신 분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적 눈높이 우리의 평균의 보편과 상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건 정치인이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으냐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번 총선의 기준은 우리는 도덕과 윤리로 한번 싸우겠지만 민주당은 과연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얼만큼 공천해 주는지 보겠다는 아마 전선 형성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정청래 임정숙을 소환한 거는 586 정치 청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직접 거명한 것 같아요. 그런 예, 예.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지금 그 정청래 의원이 지금 계속 한동훈 위원장 이리로 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말은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할 겁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김경률 의원이 왔다고 생각하면 일종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제거돼서 이 사람과 싸우면 되는데 지금 누가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이 마포울 지역에 김경률이 아니라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오히려 그 상황이 정청래 최고 입장에서는 좀 불안한 상황일 것이다. 불안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와라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말 더 센 사람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의 반증인 것 같아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점들을 아주 좀 재미있게 그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6명의 실명을 거론했고 이것이 총선 전략의 일환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